안녕하세요. 7장 이상전압과 방호 대책. 누구에 대한 이상전압이고 방호냐? 뇌, 번개에 대해서. 그러면 첫 번째 종류가 뭐 있냐면 내부 이상전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이상전압. 내부 이상전압은 개폐 서지가 있어요. 약 차단기를 언제? 무부하 시 개로시킬 때 약 4배 정도 상승을 해. 그래서 개폐 저항기를 설치해요. 또는 서지 억제 저항기다 이렇게 표현하죠. 차단기를 무부하 시 열대 서지가 발생해. 그거를 개폐 서지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일선 지락 시 전위가 상승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중성점 접지한다. 그 다음에 송전단보다 수전단 전압이 더 커진대. 이게 페란티 현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 설치해? 블록, 병렬, 리액터를 설치하더라. 송전단보다 수전단 전압이 커진 이유가 뭐예요? 무부하나 경부하나 정정용량 C값 때문에 발생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직렬 공진에 의한 전위가 상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준다? 연가를 충실히 한다. 연가가 뭐예요? 선로 전구간을 3등분해서 각상 위치를 바꿨더니 L값, C값이 평형된다 이 얘기죠. 네. 외부 이상전압은 직경내, 유도래. 그래서 다음 중 내부 이상전압의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값은 얘가 크다 그랬죠. 요거 갖고 얘기한다 이 얘기죠. 그럼 방호는 우리가 첫 번째 가공지선이 있어요. 가공지선 직경내 차폐하죠. 유도래도 차폐하죠. 그 다음에 유도장에도 차폐가 가능해요. 그럼 가공지선에서 세타가 차폐각인데 차폐각 세타가 30도 이하일 때는 100% 커버하고 45도일 때는 97% 커버하는데 세타 각이 크면 클수록 도는 작게 들고 효율은 떨어지죠. 차폐각 세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도는 많이 들고 효율은 좋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설치해? 2조 지선. 2조 지선을 설치했더니 효율이 좋아진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매설지선. 매설지선은 뭐하냐? 철탑에 저항값을 줄여 역섬락을 방지하더라. 그러면 철탑의 저항값을 줄인데 요거를 다른 말로 탑각 저항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면 탑각 저항이 크면은 역섬락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소호각, 소호환, 초호각, 초호환, 아킹링, 아킹혼. 얘가 뭐 한다고? 뇌로부터 애자련을 보호하죠. 또는 섬락 현상으로부터 애자련을 보호하죠.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공전솔로가 있는데 여기에 지중전솔로가 있대요. 가공이 Z1, 지중이 Z2라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입사파가 왔는데 그냥 다 통과한대. 이게 무반사 저항이죠. 그러면 시험 문제 얘가 500옴이고 얘가 300옴이래. 이때 무반사 저항은 지중에다가 얼마? 200옴만 설치하면 무반사가 된다 이 얘기죠. 또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가공이고 얘가 지중인데 이때 무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냥 간단하게 하려면. 그래서 Z1분의 1은 Z2분의 1 플러스 Z3분의 1만 하면 무반사가 된다. 이때 반사파 E2라 할게요. 맞고 튀어나오는 거. 투가파 E3라 할게. 그럼 반사파는 기준은 다 보여. Z2라 했어요. 2니까 2가 올라가. 얘가 투가파 계수. 그럼 얘는 분모 더했으니까 분자는 빼주면 얘가 반사파 계수. 여기다가 입사파 전압만 곱하면 반사파 투가파 전압을 구한다. 피레기를 LA라 표현하죠. 그럼 우리가 피레기 설치 장소는 전설에서 배우셨죠. 발변전소 인입금 및 인출구, 배전용 변전탑 인입금 및 인출구,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 접속점, 고압 특고압 수용과 인입구에 설치한다 해서 그건 보셨고, 구비 조건이 있어요. 상용주파, 방전, 대시 전압은 높을 것, 충격, 방전, 대시 전압은 낮을 것, 제한 전압은 낮을 것. 누구랑 같아도 안 돼. 속류, 기류, 차단 능력은 클 것. 그래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상 받으면 기분이 업된다. 나머지는 다 다운. 제한 전압은 전격 전압과 같아도 안 돼. 무조건 작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피레기는 뭐와 뭐로 돼 있어요? 직렬 갭하고 특성 요소. 직렬 갭이 1 다 한다 그랬죠. 뇌전류를 대지로 방전시켜 이상 전압 발생을 방지하고 기기에 절연보한다. 특성 요소는 피레기에 절연보하는 거죠. 그래서 피레기의 종류 뭐 있어요? 저항형 피레기, 밸브형 피레기, 밸브 저항형 피레기, 산화 아연형 피레기. 여기 산화 아연형 피레기 안에 갭레스형 피레기 있죠? 갭레스형 피레기는 직렬갭이 없는 거야. 소형 경량, 구조 간단, 가격 저렴. 피레기의 정의 보시면 전격 전압이 있대요. 얘는 속류가 차단되는 교류의 최고값. 그래서 피레기나 차단기는 무조건 최고값만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전격 전압이 우리가 3, 4, 5다 그러면은 피레기 전격, 이게 송전선로고 피레기는 288. 154다 그러면은 144. 66,000이다 그러면 75,000. 터터9이다 그러면은 18이나 21. 6,600은 7,500. 그러면은 지금 얘하고 얘만 보면은 나머지 뭐 보고 얘는 성감보다 우리가 배전선로 전압보다 피레기 전격이 작죠. 얘는 송전선로보다 피레기 전격이 크죠. 얘는 무슨 접지? 직접 접지. 얘는 소호 리터 접지 방식이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다? 일선지락 시 전이 상승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 제한전압. 얘는 피레기 동작 중 단자전압의 파고치. 그래서 제한전압 얘기는 뭐 찾으라 그랬어요? 단자전압부터 찾으시라 그랬죠? 그러면 제한전압은 투가파 전압에서 피레기로 빠져버린 단자전압 빼면 되는 거죠.
그럼 투가파는 Z2 플러스 Z1분의 2의 Z2의 입사파 전압이고 피레기로 빠져버린 단자 전압은 가공에다 지중이 병렬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기다가 방전전류 들어가죠. 얘가 이름이 뭐다? 공칭 방전전류. 그럼 공칭 방전전류가 154다 그러면은 10,000A짜리. 66,000이다 그러면은 5,000A짜리. 229 이하는 전부 다 2,500A짜리 설치한다 이 얘기고요. 그러면은 절연 협조가 있네. 보호기와 피보호기와의 상호 절연 협력관계. 그럼 여기서 보호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피레기가 되겠죠. 더 정확한 전압은 피레기의 제한전압. 그럼 피보호기 뭐가 되는 거야? 변압기, 차단기, 선로해자. 그럼 얘가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그냥 쓸게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그래프가 여기 1번, 아이고, 여기 4번, 여기 3번, 여기 2번, 여기 1번. 명칭이 쑥 적혀있고 여기 들어갈 기기에 알맞은 말은 피레기 또는 얘들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 걸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러면은 제일 큰 거는 선로해자, 제일 작은 전압은 기본 전압이니까 피레기, 여기는 변압기, 여기는 차단기. 근데 차단기 자리에 지지해자가 올 수도 있어요. 차단기 자리에 결합 콘덴서가 올 수도 있어. 참고해 주시고. 여기까지가 7장 내용 설명이 되겠고요. 8장 수전설비 개요. 앞으로 보자 이 얘기죠. 그래서 수전설비 여기는 시험 문제 필기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죠. 전격 차단 시간이 뭐냐? 트리코일 여자로부터 완전 소호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면 전격 차단 시간이 얼마냐? 3 내지 8 사이클 퍼 세컨이니까 주파수가 3에서 8까지다 이 얘기죠. 아닌 거 찾으시래 10. 요거 찍으시면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고압용 차단기, 고압용, 특고압용이 있어요. 제일 먼저 52 여앱 차단기. 얘는 절연유로다가 불꽃을 소호시키죠. 그 다음에 APP 공기 차단기. 얘는 수십 기압의 압축 공기로다가 불꽃을 소호시키고, G12 가스 차단기. 가스 차단기는 소매질이 SF6의 6 불활성 소가스, 무색, 무취, 무해. 그래서 해롭지가 않아요.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불연성이야. 얘는 차단 능력이 커요. 절연 효력도, 절연 내력도 커. 그래서 현재 어디 사용하냐? 154급 이상에서 사용해요. 그러면 V12 진공 차단기. 얘는 진공에 의해서 불꽃을 소화하고 사용 안 하지만 나와. MPP 자기 차단기. 자기 차단기는 사용 안 하지만 나와요. 전자력을 이용해. 그러면 저압용 있죠. 저압용은 간선을 보호하는 게 있어. ACB. 얘는 기중 차단기. 얘는 대기압이고 얘는 압축 공기예요. 그 다음에 분기선을 보호하는 게 있어요.
MCCB 배선용 차단기. 감전사고 방지하는 거 ELB 노전 차단기. 얘는 과부하 단락이지만 얘는 뭐요? 누전사고 방지죠. 감전사고 방지 얘는. 그 다음에 개폐기가 있어요. 여기다 정리를 해줄게. 그러면 요런 것들을 전부 다 차단기라 하면은 요 차단기. 교류 차단, 대표적으로 교류 차단기라 하면은 교류 차단기는 부하전류 개폐가 가능해. 또 사고전류 차단도 가능해요. 그러면 사고전류 뭐 있냐? 과전류가 있고 지락전류가 있어요. 그러면 과전류는 뭐 있냐? 과부하전류가 있고 단락전류가 있어. 그 다음에 개폐기. 개폐기는 부하전류 개폐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단록이 DS가 있는데 얘는 무부하 전류만 개폐 가능해. 왜 무부하만 가능하냐? 아크를 소호할 수 있는 소호 매질이 없어요. 불꽃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 매질이 없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COS 컷 아우트 스위치죠. 얘는 변압기 과부하 보호. PF 전력 용표주. 그러면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예요? 차단기하고 비교했을 때 소형 경량이죠. 구조가 간단하죠. 보수가 점검이 간단하고. 그 다음에 차단 능력이 크고 고속 차단되죠. 퓨즈 내부에는 정정 용량이 작은 거고. 그러면 단점이 많이 나오니까 재투입이 불가능하다. 결국 재투입과 같은 말이 뭐예요?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보호개정기 자유로이 조정할 수 없다. 한류형은 과전압이 발생된다. 과도 전류에 용단되기 쉽다. 고임피던스 접지 사고는 보호할 수 없다. 차단기와 단록이 간에 인터록이라는 게 있어요. 차단기는 부하전류 개폐 가능하지만 단록이는 무부하만 개폐 가능하단 말이야. 우리가 차단을 시킨대요. 부하를 점검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차단기를 오프한 다음에 단록이를 오프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제 투입을 한대. 다 끊어진 상태에서 고쳤나봐. 투입한대. 단록이를 온시킨 상태에서 차단기를 온시켜야 된다 이 얘기네. 이게 단록이와 차단기 간의 인터록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229 배전선로 고장전류 차단하는 게 뭐 있냐? 리클러저, 섹슈얼라이저, 라인 퓨즈. 리클러저는 고장전류 차단이 가능해요. 근데 섹슈얼라이저는 고장전류
차단이 불가능해서 다른 것과 다른 기기와 조합해서 우리가 사용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RSF는 올바른 조합이고 RRF도 올바른 조합이야. 얘를 두 개 쓴 거예요. 근데 SRF다 이렇게 바르지 못한 조합이에요. 영어 약호가 겹치는 건 상관없는데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뒤바뀌면. 그 다음에 계정기 동작 특성 순환시성 계정기 문제 중간에 순간 즉시 고속 차단된다 이런 말 들어가요. 정한시성 계정기 정해진 값에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정해진 이런 말 들어가. 반환시성 계정기 동작 전류가 크면 시간은 짧아요. 동작 전류가 작으면 시간은 천천히 동작하는 거. 이게 반환시성 계정기. 대표적으로 DOCR, OCR. 얘는 방향성 과전류 계정기. 얘는 과전류 계정기. 얘는 뭐 크기만 갖고 따지는 거. 얘는 방향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쓰는 게. 그 다음에 정한시성 반환시 계정기. 일정한 값에 의해 동작함으로써 어느 점에서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막 반환시도 나오고 정한시도 나오고 다 나와야 돼. 지문이 긴 게 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선로다, 거리다, 임피던스다. 전부 다 같은 표현이에요. 선로 계정기, 거리 계정기, 임피던스 계정기. 그 다음에 발전기, 변압기, 모선 나오면 차동 계정기. 차동 계정기 뭐냐? 1차 측과 2차 측에 전류, 차에 의해 동작한다. 그 다음에 비열차동 계정기. 지금 주변압기가 델타 Y면 비열차동 계정기는 Y 델타로 결선. 이거 반대로 결선해야 돼요. 그거 한 문제 나와. 그래서 발전기, 변압기, 모선 나오면 뭐 찾아야 된다? 차가 있는 게 답이야. 물론 전류 차동 계정기, 주변압기 차동 계정기, 차동 계정기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얘들 보아하는 건 다 차가 들어간 게 답이다 이 얘기고, 변압기만 보면은 차동 계정기, 그 다음에 부월츠 계정기, 얘는 주탱크와 컨서베이터 도중 연결 파이프에 설치해요. 그 물리적인 접점이야. 그러면 컨서베이터 뭐 하는 거냐? 변압기 열화 방지. 그 다음에 온도 계정기, 압력 계정기, 전류 계정기. 그러면은 지금 발전기, 변압기, 모선, 변압기만 여기에 사용하지 않는 거 접지 계정기.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가셔도 웬만큼 한두 개는 주실 수 있다 이 얘기죠. 뭐 생략된 것도 좀 있어요.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요점을 정리해서 시험 보기 전에 이런 거 했었지 하는 단계지, 지금 세세히 하나씩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전설비 개요까지 했고, 다음에서는 수전설비 계산, 이제 계산도 해야 돼. 변압기 용량 뽑아야 되니까요. 수용률. 최대 전력을 설비 용량으로 나눠준 값이에요. 최대 수요 전력을
설비 수요 용량 수요자 다 뺀 거야 그냥. 최대 전력을 설비 용량으로. 단위가 킬로와트고. 그럼 최대 전력은 뭐냐? 한전하고 계약 맺은 거고요. 설비 용량은 도면상의 용량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항상 1보다 작아. 그래서 곱하기 백분율이 들어간 거고. 부하율. 얘는 평균 전력을 최대 전력으로 나눠준 값이에요. 내가 한전서 받은 게 이만큼인데 내가 이만큼 쓰나 봐. 평균적으로. 얼만큼 일을 하느냐? 일을 얼만큼 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평균 전력이 안 나왔어요. 사용 전력량이 나왔어. 얘를 시간으로 나눠준 값이 뭐가 된다? 평균 전력. 여기까지가 평균 전력. 여기다가 최대 전력으로 나눠주면은 부하율이 나온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1부하율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24. 월 부하율이다 그러면은 720. 연 부하율이다 그러면은 8760. 아, 밑에 8760 있으면 뭐가 된다? 연 부하율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부하율하고 부하율 자승의 손실계수가 있으면 얘가 큰 거야. 얘는 작은 거고요. 왜? 1보다 작으니까 0.6이라면 0.36이잖아. 이렇게 되겠죠. 부등호 찾기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 이 얘기지. 그래서 손실계수는 알파 F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F 자승식도 있어요. 얘는 계수인데 주어져. 부하율이죠? 네, F를 부하율이야. 공장에서 따져요. 손실계수 구하는 방법. 세 번째, 부동률. 얘는 개별 수요 최대 전력의 합을 합성 최대 전력으로 나눠준 값. 얘만 1보다 크거나 같죠?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누구냐? 나 뭐다? 부동률. 전력 소비 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게 부동률 되겠죠. 그러면은 변압기 용량 뽑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합성 최대 전력 값을 알아야 되는데 개별 수용이래요. A, B, C 수용가가 있나 봐. 그러면 A의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B의 설비에다가 수용률, C의 설비에다가 수용률, 이렇게 A, B, C 설비에다가 수용률 곱하면 각각의 뭐가 된다? 최대 전력이 되겠죠. 설비에다가 수용률 곱한 값이 최대 전력이니까 이렇게 덩어리로 주어질 수도 있지만 쪼개서 주어질 수도 있다 이 얘기죠. 여기에 합성 최대 전력을 나눠준 게 뭐가 된다? 부동률. 그러면은 네 번째, 변압기 용량을 갖다가 뽑재요. 변압기 용량. 그러면은 합성 최대 전력이 얼마인지 알아야 내가 변압기 용량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개별 수요 최대 전력의 합을 부동률로 나눠주면 되겠네. 근데 변압기는 단위가 뭐 얘로 고쳐야죠. 영열을 곱하면 킬로볼트 암페어 나오겠네. 아, 효율이 존재한데 효율까지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부동률, 영률, 효율이 안 나오면 뭐로 본다? 1로 본다 이 얘기죠. 무시하면 얘들의 조건이 안 나오면 1로 보는 거예요. 1로. 예. 그래서 변압기 용량을 구한다 이 얘기죠. 안 나오면 1로다가 해석을 한다 이 얘기야. 그래서 봐요.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하려도 부동률 나눠주죠. 변압기 용량 뽑으려도 부동률, 영률, 효율 되죠. 그래서 나중에 필기시험에서는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하고 있는 거 나머지만 나눠버리면 요 나머지가 부동률 되면은 합성 최대 전력이 되는 거고
이 나머지가 부동열, 역열, 효율 들어가면 변압경량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외워서 맞히면 돼요. 그 다음에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에다 전압 강하 2죠. 그럼 전압 강하 2는 송전단에서 수전단 뺀 거죠. 근데 이 전압 강하 2가 단상 2선식에서 우리 3장서 한 거예요. 일선당이다. 왕복선이다. 일선당은 2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왕복선은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그럼 여기가 요건데 봐요.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에다가 만약에 일선당이래. 그러면은 2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만약에 왕복선이래.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에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인데 일선당 왕복선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얘는 일선의 저항이 얼마? 일선의 리액턴스가 얼마? 이런 용어가 주어져야지만 뭘 한다? 일선당으로 푸는 거지. 이렇게 그림이 나왔다고 일선당이다. 이런 얘기 아니란 얘기. 이런 용어가 나와야 일선당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출제자가 말이 없어. 말이 없어요. 역률이 말이 없어. 그럼 일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전등부 아래. 직률에. 무어 유도성이래요. 무어 유도성 또는 동상이래. 이런 말이 좋아지면 얘를 다 무시하는 거죠. 아, 그러면 EIR, EIR 이렇게만 갖고 우리가 계산한다 이 얘기죠. 문제 천천히 보시면 다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상전압과 방호, 수전설비 개요, 수전설비 계산은 뭐 변압경량 뽑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9장까지 요점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